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 총론은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문제는 강론이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랴? 이제 이런 강론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운다고 엄마가 그냥 아를 덥석 안아주거나 그러지 말고 왜 우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울도록 좀 내버려둬라.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참는 훈련도 될 수도 있고 운다고 항상 엄마가 다 해주면은 걔는 우는 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문제는 이게 이제 강론이 필요합니다. 예, 그걸 내가 오늘 가르치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이 아이의 자기 조절력.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 멋대로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선생님도 오시고 학부형도 오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수업이 안 됩니다.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말에 막 장난치고 웃고. 여러분 제가 60년대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 제가 정신과 공부를 하면은 미국 하이스쿨에 칸셀러로 나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요. 그때 미국 학교가 딱 이랬습니다. 그때 미국의 선생님들은 목숨을 걸고 학교 간다 그랬습니다. 왜? 미국 아이들은 총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참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용해져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연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에서 살 확률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저 달나라에 가서 살지도 모르고 화성에 가서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나 변호사나 할 것 같죠? 아마 아마존 강에 깨구리 뒷다리를 연구를 하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주 예쁜 섹시하고 결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까만 여성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도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정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요즘 우리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100세 된 사람이 1200명이 불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제 앞으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00세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100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100세까지 살 이 금융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세까지. 그 다음에는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정년한 사람들 내가 물어보니까 대개 살 집은 한 칸 어떻게 용케 마련해서. 근데 그것뿐이야. 그리고 뭐 퇴직금 몇 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인 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주택자산, 다음에 개인 자산이 뭘까요? 건강이라는 자산입니다. 이거 없으면 말짱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면 대개 두 나라, 세 나라 말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영어 이 셋 중에 2개, 3개를 다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나올 때쯤 되면은 이 정도 말하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이 강한 의지로, 그래야 자존감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잘 조절해서 그 환경에 잘 맞게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됩니다. 100세까지 내가 현역으로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말 그래야지 튼튼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멋있게 살아야죠. 우아하게, 재밌게, 즐겁게, 보람차게, 그리고 섹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세로토닌 유치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100세까지 병원에 안 가고 지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요즘은 제일 걱정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암, 고혈압, 당뇨병, 이 무서운 병들이 80%가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지 말고 가구 쪽이면 계단을 걸어 다니십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단을 보고든 계단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5년은 더 젊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보고도 이 사람들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놨네. 계단아 반갑다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 한번 해보이소. 계단아 반갑다. 옳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세우면은 최소한 50m, 100m는 내가 문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운동입니다. 한번 해보이소. 주차는 멀리. 계단아 반갑다. 여러분, 이것만 실천해도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진짜 5년, 10년은 더 젊게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백지니까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옳은 생활 습관을 길리자. 이것이 내가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을 만든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그 당시 이 시드니 포이티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 배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흑인 배우였습니다. 그때 이 영화가 To Sir with Love라는 영화입니다. 요즘도 노래방에 가면은 그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룰라가 불렀습니다. To Sir with Love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게 문제 학교에 그때 미국 교실은 정글 교실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정글입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저 문제 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 보고 say sir, 경어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아이들이 썩할 리가 있나 막 놀리고 처음에는 막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는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정말 감동이 돼서 좀 착한 아이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정말 울면서 To Sir with Love 하는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 영화 보고 아주 무척 울었는데, 여러분 그때 나왔던 배경이 저런 배경이었습니다. 저걸 교실 붕괴를, 미국 교실이 저 모양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왜 미국 교실이 이 모양이 됐는지, 왜 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소신껏 수업을 못하게 되는지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를 해라. 근데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도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저게 이제 부시 정부를 지나서 클린턴 정부에서 비로소 종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 이름이 여러분, 이게 Ghost from Nursery입니다. 97년도입니다.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입니다. 여러분, 유아원에서 나온 유령들이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백악관에 낸 보고서입니다. 모든 전문 분야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합 보고서가 나온 게 제목이 저렇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 클린턴이 연방의회에 갑니다. 그 전문가들이 낸 유명한 법이 이겁니다. 지로 톨러런스, 용서 없다. 작은 교칙이라도 어기면은 즉각 처벌한다. 음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미 미국에 고스트 페어라는 제가 나타납니다. 수업 중인 선생님 멱살을 잡고 우리나라도 불행히도 그런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생을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즉각 경찰이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경찰은 앞뒤 사정 묻지 않고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를 연방의회에서 국령으로 포고를 합니다. 상하양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가지고 클린턴이 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97년도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입니다. 전부 왜 저렇게 되느냐? 저기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없으면 저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뭐냐? 여러분 얘기를 잘 좀 봐주십시오.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요것이 변연계라 그러기도 하고 동물뇌라 그러기도 하고 감정뇌라 그러기도 하고 본능뇌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저까지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감정은 폭력이라든가 화가 난다든가 때리고 싶다든가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피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반해서 이걸 구피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신피질은 인간뇌입니다. 동물은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갈등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을 컨트롤하는 애는 인간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령 어떤 감정이 여기 옆에 바로 편도체라는 데가 이 원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눈 위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OFC로 해서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마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 뒤에. 그렇게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심피질의 이성이 얼마 참아 그리고 누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조절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여러분 이 회로가 발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감정대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왜 인간이냐? 이것이 있어서 인간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이게 정말 조절을 못한다 그러면 동물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뇌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뇌는 발달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짐승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똑같습니다. 100년 전 말이나 오늘의 말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 뇌는 계속 인간은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피질이 있어가지고 이 구피질을 감정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고 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여기를 우리가 OFC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OFC의 위치상 기능이 내외 정보의 연결 통로가 되고 지성과 원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전두전녀와 협동을 해서 이제 기능을 한다. 그건 어쨌든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엄마 여러분은 반드시 그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6개월, 처음 6개월은 특히 엄마가 애가 울면 막 즉각 가서 달래고 안고 젖주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야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베이직 트러스트를 합니다. 이게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구나. 왜? 조금만 불편해도 엄마가 와서 다 해주고 하니까 이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베이식 트러스트, 신뢰감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감은 엄마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 어린이가 깊은 신뢰감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돌이 지날 주 무렵 되면은 보통 상식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책상 위에 맛있는 게 있어. 그럼 손을 쓱 가다가도 엄마를 한번 봐요. 그럼 엄마가 이러면 손을 싹 물립니다. 이게 벌써 자기가 노력을 하죠. 자기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동생 거다. 안 그러면 언니 거다. 이거는 아빠가 오시면 먹을 거다. 너 아까 배불리 먹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게 뭔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 표정을 보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OFC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돌 지나면서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세 돌 전까지 이 회로가 형성이 돼요. 끝나야 돼요. 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경 회로가.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서 그리고 다시 청소년 시절에 가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회성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유연성과 적응성과 세련미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돼도 안 되고 적당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참기도 하고 이걸 조절하는 능력은 이제 계속 청소년 때까지도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돌 전에 이 신경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회로를 쓰지 않으면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뇌는요, 엄청 많은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잘 안 쓰면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내가 노라는, 아까 그 아이가 손을 성내에 밀 때도 엄마가 안 물타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 아이는 노라는 재지가 없으면은 이게 자기 억제 회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게 노라는 자극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아이들이 이게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꽃밭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꽃을 꺾으려다 말고 이 아이는 안 돼, 안 돼. 혼자 고개를 흔들고 뒤로 물러나옵니다. 그게 이제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항상 엄마가 옆에서 돼, 안 돼, 그러고 가르쳐서. 그리고 이게 얼마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없어도 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꽃은 꺾으면 안 되니까. 이 꽃 앞에 갔다가도 안 돼, 안 돼, 그러고 혼자 고개를 흔들고 뒤로 물러나오는 이런 아이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자기 억제 회로가, OFC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조절력은 첫째는 푸근한 예정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정한 감정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인간다운 덕목이, 저는 그래서 저 OFC에서 생기는 모든 기능들을 이게 인간력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야 정말 인간스러워지는 겁니다. 우선 자기 감정 조절입니다. 이게 화가 나도 참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렇게 되면 정말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참으려고 그러면은.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이 공감력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감력이 참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연아가 올림픽 시합 끝나고 난 후에 시상대에서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김연아가 그 세 바퀴가 네 바퀴가 도는 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20만 분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얼음 바닥에 20만 분. 그래야지 그 정도로 숙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성공할 확률이 5번에 한 번이라 그럽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성공을 했을 때 김연아가 정말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들도 다 그 순간 함께 눈물을 흘렸죠.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오고 난 나야. 서로가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 떠들고 나는 내대로 떠들고 이래서 교실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공감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 감정이입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거지 동양박에다가 이 훔쳐가지고 간 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감정이 불쌍한 사람 보면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동양을 주게 되고 이거는 이제 대개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감정이입 능력이 더 발달이 됩니다. 이것도 참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파악을 잘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보기에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손님 때문에. 그래도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햄버거 구워줘 그러고 막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아, 엄마가 굉장히 바쁘구나. 보기 엄마가 좀 화가 난 것 같아. 그때는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 어떤 문제가 탁 떨어졌을 때는 달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고 앉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이게 아픔을 소거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은 이 미국 학자들이 어떻게 여기를 발견을 했느냐 하면은 월남 귀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많이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얌전한 아이가 월남전에서 봤던 걸 밤에 꿈이라도 꾸면은 막 그리고 온 병실을 완전 수라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혼난 것을 기억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억 소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뭔가 하여튼 여근처 기억을 담당하는 저기 아까 편도체라는 데가 바로 그 옆에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틀림없이 여근처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역시 그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령 아이들이 뜀틀을 뛰어넘었어요. 다쳐서. 그리고 애들이 막 웃고 창피하죠. 그러고는 다시 싫은 것만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뜀틀 근처도 안 가요. 그러나 여기가 잘 발달된 아이들은 아픈 걸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복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복구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패를 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출발한다 하는 이야기 봅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이성과 감성의 균형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보면은 젊은 판사가 늙은 피고에게 막 반말하고 욱박지르고 신문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만 발달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쪽만 저 인간뇌만 발달이 되고 감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지성 쪽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래서 지난 50년간 예술 교육도 없어지고 역사 교육도 없애고 체육도 없애고 그냥 아이들 달달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만 키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성을 너무 희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이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죠?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유명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줬습니다. 아주 달콤한 케이크지. 내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한 개 더 주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팍 집어먹는 아이가 있느냐면은 어떤 애들은 그걸 참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내려가면서 막 책상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한 개를 더 받았어요. 여러분 40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그때 참는 아이하고 바로 먹는 아이하고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훨씬 더 행복 지수도 높고 생활 만족도가 높더라 하는 것이 이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캠퍼스의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도 OFC가 잘 발달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EQ라는 이야기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는 뭐
옛날에는 무슨 입사는 IQ, 뭐 출세는 EQ, 이모셔널 쿼션트. 저게 이제 예일 대학의 살로비가 저걸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책으로 쓴 것은 이제 뉴욕 타임스의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이 저 책을 써서 아주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EQ를 저걸 잘 보시면은 EQ는 이것이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EQ 하나하나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이겁니다, 이게. 이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OFC가 발달이 하지 않으면 EQ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공도 못하고 행복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육의 원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이 중심입니다. 아이가 울면 즉각 가서 달래고 젖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야지 이제 베이직 트러스트와 어태치먼트, 애착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 중심이 아니고 엄마 중심의 육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요즘 육아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던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런 엄마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맡기는 엄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혼이 난 엄마는 다시 두 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뭘 또 속아. 그래서 저는 육아 지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 동생도 보니까 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아이고 난 시집 안 가야지. 그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이게 정말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게 정말 이 고령화 저출산은 항상 한 세트로 묶여갑니다. 이게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저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설계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애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겁이 나가지고 뭐 소아과부터 먼저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 때는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유 없이 울 때는 엄마가 얼마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울 때는 좀 참아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정을 주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하면 물론 칭찬해야 되겠지만 어기면 처벌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해야 돼. 하면 쏟았다 그러면 막 길게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그리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책상에 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이놈의 책상에서 그러고 항상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포크 박사 이론이 정말 이제 미국 그 텍사스의 남부의 소아과 의사가 여러분 그때 미국은 너무 지금 아이들이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LC deficiency라고 합니다. Tender Loving Care. 아이들을 부드럽게 참 러빙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스포크 박사가 애정을 듬뿍 줘야 된다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포크 박사 책도 잘 읽어보면 그동안에 뭐 많은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스포크 박사도 무조건 애정 일변도만 키우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절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로 번지면서 그건 다 빠져버리고 그만 애정 일변도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욕구를 억제를 하는 것보다는 전부 충족을 해줍니다. 이 왕자 공주로 하니까 이 제멋대로입니다. 이게 안 되면 폭발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크 박사는 애착 육아다, 뭐 어태치먼트 육아라 그러기도 하고 자존감 육아라, 뭐 프렌디, 뭐 요즘은 또 뭐 슈가 데디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우는 이야기를 내가 좀 했는데 이게 울 때는 보면은요, 운다는 것도 울면 엄마들은 막 즉각적으로 오면 아이한테 달려가고 젖을 물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의미도 참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용도 있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온몸 운동도 되고 폐활량,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는 기능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울 때 한번 보십시오. 막 온 몸을 막 정말
활력을 통해서 이 정말 우는 겁니다. 폐 활량적으로 애들이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울잖아요. 온몸 운동입니다. 이게 한 번씩 그래야 돼요, 또. 여러분, 또 눈물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여러분, 이 감동의 눈물 속에는 이 로이신이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쾌적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하고 쾌적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들어 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즉각 운다고 바로 달려가고 그러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프러스트레이션을 좀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아이한테 상처를 주지 않겠나,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아이가 뭐 울면 즉각 가서 도와줘야지, 애가 막 울고 그런데도 엄마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은 망각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아이 다 키워보셨죠? 처음에는 뭐 이거 달라 그럴 때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찌 울다가 또 뭐 조금 더 신나는 일이 있다 언제 그러냐고 헤헤 그리고 또 웃습니다. 아이들은 기억은 하지만 이 기억 창구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로 상처로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의 저장력이 발달이 되질 않습니다. 3살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엄하게 키워도 그게 상처가 될 걱정은 없다, 그런 것이 뇌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뭐 따끔하게 야단을 칠 때는 저 3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너무 정말 위험한 짓을 하거나 위험한 것을 하거나 자칫하면 신체에 위협이 있는 이런 경우는 뭐 따끈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의 3대 과정은 이렇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사회성, 자기조절력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이제 건강의 본성입니다.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학습력, 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애착과 신뢰가 기본이면서 이 상태를 우리가 세로토닌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이 OFC가 발달이 안 되면 세로토닌이 잘 발달이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은 크게는 4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 올바른 생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 식사 습관, 이것도 참, 그러고 이제 꼭꼭 씹어 먹고, 이 30분짜리 모래시계 있습니다. 30분 씹고 30분 걸려서 먹어라. 이게 이제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인성이 고와집니다. 이 단순히 생활 습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품성이 고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몸수가 운동을 정말 자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뛰어노는 아이가 건강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을 꼭 좀, 그 다음에 이게 마음 습관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명상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명상 잘 안 하시죠? 우리 저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에 가서 저도 명상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애들이 그 개구쟁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명상 음악이 나오면 전부 탁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저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제 평상심을 유지하잖아요. 너무 흥분을 하거나, 너무 길길 뛰거나, 너무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 공부가 잘 됩니다.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여러분 또 우리가 세로토닌은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싫다면 그 종은 멸종을 했겠죠. 근데 그것을 학자들이 세로토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미인 호르몬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력을 이기고 바치는 힘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축 늘어져요. 자세도 반듯하지도 않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얼굴에 근육도 축 처지죠. 그래서 이
미인은 자세가 반듯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막 발랄하고 살아있잖아요.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그 세로는 연애하면은 이뻐진다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세로토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무슨 재능이 있을까 참 궁금하죠. 찾는 방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관심이 많은 것이 있고 하니까 재미있게 잘하고 또 하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이 있고 적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점 지능은 지금까지 이 하버드 가드너 교수가 소위 다원성 지능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런 8가지입니다. 저것은 대체로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고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초조해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다 하는 건 대개 성적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실력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실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학업 성적 이거는 보이는 실력입니다. 국어 50점, 뭐 60점. 그 다음에 생활란에 적힌 거 이거는 안 보이는 실력입니다. 생활란에 이 아이는 굉장히 지도력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남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다. 이게 이제 생활란에 선생님들이 적는 보고서들입니다. 이게 어떤 입에서 사회에 나오면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안 보이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이는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도 또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이 아이들에게 이 도파민 아주 유혹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공부할 때보다도 머리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여기만 딱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측두엽에 기억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학 문제를 풀 만한 기하 공식을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이 전두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작업 흥분이라 작업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풀려. 얄미기가 안 풀려.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측두엽에서 내보내고 측두엽에서 다시 다른 기하 공식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다른 모든 부위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집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여기만 활발합니다. 요 사이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하는 아이들은요. 축구하는 아이들은 내가 공을 탁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패스를 할까? 내가 몰고 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저놈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저놈은 요때 공 처리를 잘 못해. 우리 친구가 실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부 내 머리에 파악이 들어왔다면 적군의 위치, 우군의 위치, 남은 시간, 바람 속도, 여러분 그라운드 컨디션, 여러분이 단순히 걷는 것에도 여러분은 그냥 걷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전 명령이 내려갑니다. 다리 올려. 내려서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리가 지 마음대로 올라갑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내려. 또 내리고. 그리고 착지가 어떤지, 여기 뭐 가시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그러면 또 비켜가지고 내야 되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람 속도는 얼마인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팔을 흔들어서 균형을 잡고, 여러분 이건 전신 전뇌의 운동입니다. 걷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만히 하고 있는 아이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머리가 발달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다 머리가 좋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을 하니까 이런 상태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요, 처음에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요 고민만 타면, 여러분 테니스를 해보시면 테니스는 처음에는 공주수로 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대개 거기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운동한 선수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만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랠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발리가 되고 시합에 한번 이기고 나면 기분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아이들의 생명력은요, 정말 자연에서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꽃이나 그림 같은 거. 여러분, 아이들은 꽃을 보고 있으면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로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추위, 더위를 잘 견딘다. 실제로 대체로 잘 견디는데 못 견디는 게 엄마들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안다. 호기심이 많고 일단 도전해보는 것. 이게 뭐든지 아이들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계속 오면서 질문해요. 왜 그런데? 엄마, 왜 장에 갔는데? 고구마를 살라 그러면 고구마를 왜 사는데? 그러면 삶아 먹이지 왜 샀는데? 뭐 계속 왜야? 엄마가 아주 지칩니다. 그래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참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내 손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아이. 그러고 이제 정말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나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은, 여러분은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뭐 예술을 길다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인생은 짧다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은 참 살고 보니까 길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옛날보다도 2배를 더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초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30대 후반에 그 길을 들어서서 대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멀리 넓게 보고 키워야 된다. 정말 이 지구는 넓습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넓게라는 말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아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보면은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나 싶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정말 누가 보기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인생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나는 동시에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딱해서. 난 그런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 안아줍니다. 그냥. 그럼 이제 내 어깨에 실컷 울고 나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어제도 43명이 성공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도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럴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800만 명이 중독 환자입니다.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요즘 그 스마트폰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이 오면은 이 디스크가 같이 옵니다. 목 디스크가요. 애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 목이, 여러분, 머리가 5kg입니다. 무게가. 이걸 당겨야 돼요. 이 엄청난 이 장력이, 스트레스가 여기 목에 걸리는 겁니다. 중독 환자가 8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독 환자가 한 사람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43명으로 자살을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한 100명이 자살했다 하는 것이 경찰의 추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창피하니까 자살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2배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경찰의 추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하려 그러면 적어도 그 뒤에는 40명이 내가 오늘 죽어야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공적인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웃에 4,000명이 매일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과를 찾을 수 해야 될 정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여러분 정신과를 찾는 아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더 머리도 좋아지고 더 면역력도 좋고 이제 이런 말도 듣고 그래서 늘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문가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더 안심이 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버렸다는 거. 만약에 더 어릴 때 들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어린아이 때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가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잘 길러지면 그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사춘기인데 사춘기에 갔을 때도 그 사춘기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애정일변도만 키웁니다. 그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이의 욕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참아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 해주니까. 때로는 안 돼라는 또 제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불행히도 요즘 우리 엄마들이 그걸 가르치는 엄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좀 엄마들에게 좀 경고를 좀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가 나중에 국제 무대에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정말 좋은 회의를 하고 성과를 거둬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가르치려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는 과학기술 주도 시대, 기술 주권 시대가 될 겁니다. 생물학 분야 중에서 뇌과학 분야는 사실 아직 미지의 분야입니다.